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 비주류 의원들의 최근 광주 회동을 계기로 문재인 대표 퇴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인데요. 문 대표가 호남 의원들을 릴레이로 만나며 텃밭 달래기에 나섰지만 불만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당 얘기가 나오면 꾸준히 탈당설이 제기되고 계신 분이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 나누기에 앞서 어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추모 6주기였죠. 네. 현장에 다녀오셨을 텐데 네. 어땠습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을 느꼈고요.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또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모두가 다 좀 일찍 서거하신 점에 대한 애통해하고 그분이 지금 생존해 계셨더라면 그 경륜과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소통과 상생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엄숙한 또 추도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행사에 참석한 이후에 또 야당에서는 이른바 적통 논란, 누가 김 전 대통령의 적통자냐 적자냐 이런 좀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야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적통자라고 적통이 되는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실제로 그런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통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그 범주에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중도 개혁 민생 실용 정당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중도 개혁주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조적 진보와 좌파 편향 정책을 갖고 있어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항상 의회 민주주의자였습니다. 의회 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한다는 그런 철학과 이념을 가졌던 분인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걸핏하면 강경 투쟁 일변도로 거대 여장을 무릎을 꿇려서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 투쟁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DJ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는 정치인이 있는지 좀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정강 정책 또 당의 방향성에서도 적통을 이야기하려면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계승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행동하는 양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상황에 따라서 논리적 정당화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DJ 적자다, 적통을 이어받았다 하고 있는 것도 좀 우스울 때가 있고 가소로울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호남 지역 우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올 연초부터 사실 탈당설, 분당설 등등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계속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쪽 지역의 정서인 것 같은데 문 대표 입장에서는 믿어달라, 나 열심히 혁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건가요? 우선 2013년도 대선 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당시 민주당에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선 평가 보고서에는 대선에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분들은 반성과 그다음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1번 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친노 계파를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당의 이념을 노선을 중도 개혁주의 정당으로 하여 지지도를 확대를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친노 계파에 의해서 패권 정당이라고 불리는 이 정당에서는 그 보고서마저도 햇볕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평가 보고서의 결론에 따라서 당이 고쳐지면은 그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도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 출마를 할 때 대표가 되면은 당의 친노 계파를 청산하고 계파에 기억자도 안 나오게 네. 하겠다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4.29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성한종 리스트가 정말로 야당에게는 크게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참패를 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였고 그다음에 친노 패권 정당에 대한 매서운 심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당을 혁신하려면 그런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고치고 바꿔야 될 텐데 지금 혁신이 변죽만 올리고 있고 지엽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도 재탕 삼탕을 함으로써 혁신이라 예. 하는데 누가 국민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까? 오히려 친노 계파를 보호하고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지금 잠복시키기 위해서 혁신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이비 혁신을 하고 있다.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표의 부족한 리더십을 감추고 있다. 그런 평가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늘 혁신위가 이제 8차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천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하위 평가자의 20%는 배제시키겠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공당에서 국회의원이 평가를 해가지고 성적이 나쁘면은 뭐 배제를 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혁신회가 할 일이 아니고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할 사항이고 그동안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당에서 모든 일을 외부 위원회가. 인사에게만 맡긴다고 네. 한다면 당내 사정을 잘하는 당내 인사는 배제가 되는데 외부 인사에만 맡겨야 당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라 한다면 그렇게 무능한 정당이라 한다면 해체를 해야죠. 또 그리고 외부 인사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현역에 대한 평가가 공정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갖고 있죠. 어떤 그런 생각이 있죠. 국민의 예. 좀 생각을 선입견이랄까요? 이끌어내려고 하는 예. 모양인데 그건 대표가 어차피 외부 인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표의 성향과 가치가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임명을 하냐에 따라서 뻔한 겁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대외적인 명분은 공정성, 투명성을 이야기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이 대표, 문재인 대표가 만약 위원을 임명한다면 친노 계파를 강화하고 문재인 대표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임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진정한 의미 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맡겨서 공천 룰로 정해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현재의 체제로도 할 수 있는 거를 혁신이라고 내놨다. 이런 그리고 말씀이신 다면 거군요. 평가가 뭡니까? 친노 계파 청산하라고 그러는데 친노 계파가 지금 제일 최대 계파인데 예. 그분들이 비노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해주겠습니까? 이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물론 그런 안팎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는 것만이 정말 유일한 대안이냐 이런 또 지적이 있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또 새로운 지도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4.29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저는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었는데 벌써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네. 책임을 졌더라면 새로운 지도부 구성할 시간이 얼마든지 지나고도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저는 문재인 대표 개인이 무슨 잘하고 잘못하는 부분을 떠나서 친노 계파가 패권을 잡고 있는 한 이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고 네. 친노 계파를 청산하려면 친노 계파 수장인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진심으로 친노 계파를 청산하고 계파의 기억자도 안 나오겠다 하는 당대표 출마 때의 표현을 약속을 지키고 항상 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하는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을 진정으로 국민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려면 사퇴를 한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려했던 9월 신당설, 분당설 등등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가시화될 수밖에 없고 야권 정치인이 어차피 불임정당으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거대 여당에 맞서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대선에서 집권을 하지 못한다고 판명이 된다면은 네.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신하는 대안의 정당의 출연은 불가피하고 또 야권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신당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요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흔히 이야기하기를 신당을 만들려면 명분, 사람, 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명분은 충분히 뭐 있다 예. 치지만 네. 사람과 돈의 문제 예.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선 사람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적인 지명도, 다시 말하면 대통령 후보급으로 거론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신당이 어려울 거라 그러는데, 지금 사회자께서 저를 포함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인정한다는 말 한 말씀 하시게 되면 인물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그것보다는 인물이 어디 하늘에 떨어집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될 그때 그 후보자로 출마했을 당시에는 전국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또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전국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습니까? 도자기가 처음부터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점토에다가 반죽해가지고 모형 만들고 불가마에 가서 굽고 그래서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와 같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고난의 길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성공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물이 탄생할 수 있는 과정이고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네. 지금 기존 정치권이 특히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임정당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참신한 인물이 없고 그다음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가 정당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가 얼마나 많이 신당에 참여하느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각 지역, 각 세대, 각 계층,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사를 가지고 공천해가지고 기성 정치인들하고 경쟁하느냐, 이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미 당 밖에서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박준영 전 전남지사 같은 분들이 움직이고 계신데 이런 분들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그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불임정당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사적인 결과로서 이렇게 그분들이 활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임정당의 그 우려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신당 출연은 불가피하고 신당 출연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념과 노선이 같다고 한다면 누구누구가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함께 힘을 보태고 모아서 대안정당을 만드는데 동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또 그렇게 되면 뭐 소위 호남의 자민련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고 또 새누리당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을 비롯한 일반적 지지자 모두가 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다 고치고 바꿔라, 혁신을 제대로 하라 하고 있는데 그런 여망이 실현이 되지 않으면은 이 불림 정당이라 한다. 그럼 이 정당을 대신하는 정당이 출연하게 되면 어느 정당이 가능성이 있냐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지지 기반은 지지를 옮겨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담인 것 같긴 합니다만 위원장님 사실 검찰의 고초를 참 많이 받으신 대표적인 현역 정치인이신데 당의 어떤 뭐 공천 문제가 아니라 서초동발로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리가 또 부정이 있어가지고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 4번 구속돼서 4번 무죄를 받고 두 대통령으로부터 사과까지 받은 사람인데요. 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제가 탄압과 핍박을 받은 결과였죠. 그런데 좀 보면은 여당은 과연 그렇게 깨끗하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왜 수사권이 야당한테만 이렇게 계속 집중이 될 건가.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 범죄 정보라는 것이 야당 사람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수집이 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선의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여당보다는 야당에 칼끝을 겨누고 있고 이게 선거철을 앞두고 계속 야당을 정치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상황을 좀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상황도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